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고요. 지난달 브리핑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최종 확정이 됐죠. 짧게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튜어드는 말씀드렸듯이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청지기 뭐 이런 뜻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청지기로서 소임을 열심히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생각을 하고요. 잘 운영을 해서 불리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에 주주로서 간섭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한번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은 가안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다만 방안을 보면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연금사회주의니 뭐 빨갱이 사장이니 하도 지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경영 참여라는 건 핵심은 공식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정지 요게 하나 있고요. 정관 변경 요게 하나 있고 회사 자본금 변경 요 세 가지가 경영 참여의 핵심인데 사실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정지 요겁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이 지금 대기업의 대부분 주요 주주이고요. 그런데 이 대기업 임원들, 뭐 총수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개판으로 일을 해서 회사가 엉망이 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면 국민연금이 야, 그 사장놈을 해임하자라고 주주총회에 제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투표를 하는 거죠. 해임에 사용하는 겁니다. 더 뛰어난 경영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국민연금이 추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수언론, 자유당, 재계 이 세 곳이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국민연금이 경영자를 뭐 쥐락펴락하려고 하느냐. 이건 재벌 총수의 몫인데 뭐 이렇게 반대를 해왔던 거죠. 네. 이번에 방안을 보면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경영 참여하는 방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참여를 하느냐. 올해는 배당금을 더 많이 달라. 이런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배당을 많이 받아야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니까요. 예상치 못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에는 기업 측의 비공개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면 공개 대화도 요청할 수 있고요. 굉장히 약하죠. 요까지가 이제 올해 하는 거고 내년이 되면 한두 가지가 더해져요. 내년에는 횡령, 배임 이런 걸 주주로서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이런 의심이 들면 역시 또 비공개 대화를 기업에게 국민연금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런 비공개 대화를 했는데 말을 안 듣거나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기업이 있으면 공개 서한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관련안을 부결하는 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롯데그룹 창업주의 신격호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신격호의 셋째 부인, 뭐 이 표현부터 참 웃긴데 셋째 부인이 뭡니까 셋째 부인이. 네. 아무튼 그 신격호 부인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네. 미스 롯데 출신인데요. 네. 그리고 이 서미경 씨의 딸이 신유미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녀가 몇 년 동안 호텔 롯데 등등등 롯데 계열사에서 고문이나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까지 받아갔던 월급 총액만 150억이 넘어요. 이런 건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라면 이런 자들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담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신유미, 서미경 이런 사람들이 고문으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으면 이거 이제 이름 다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지금까지 들어보신 발언은 어떠십니까? 그야말로 매우 상식적인 일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지금 저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까? 횡령, 배임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M1 셋째 부인하고 딸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수십억씩 받아가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당하고 기초적인 걸 지금 국민연금에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약화된 안인데 이 기본적인 방안마저도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됐다느니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간섭하려고 한다느니 연금사회주의니 빨갱이니 뭐 이런 반발을 자유당하고 보수 언론이 하고 있어요. 네. 정우택 의원 예전에 그 원내대표였던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북에다가 엄청 길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거냐 뭐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한참 적었던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이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그냥 재벌들이 회사 돈 횡령하게 놔두자 이런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아까 제가 그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 선임 요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저는 좀 더 강하게 도입됐으면 했는데 굉장히 약화됐어요.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영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예외는 뭐냐?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이 기업은 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임원의 해임이나 선임 요거 해야겠다라고 의결을 할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사실 이게 상시적으로 돼야 우리나라 재벌들 폐악질이 좀 덜해질 텐데 국민연금이 많이 물러선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뭐 연금사회주의 이런 헛소리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재벌들이나 보수 언론, 자유한국당들을 보면 얘들은 연금사회주의 이렇게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얘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야 국민들이 맡긴 재산이 불어나니까요. 네.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건요. 주주들이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중세 때 유럽의 상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만든 제도예요. 배를 출항을 시켜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부추나 차나 이런 걸 사가지고 무역을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해적도 만나고 폭풍도 만나고 배가 그냥 완전히 전복되기도 하고 이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업자를 찾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값이 1억 원 배 만드는데 들면 한 사람이 1억 원 다 내면 침몰하거나 이러면 손해가 너무 크니까 10명의 동업자를 구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내고 이 10명이 공동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무역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면 그 돈을 10명의 주주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죠. 혹시 폭풍으로 망해도 이제 혼자서 1억 원 내고 다 망하는 것보다는 10명이 1,000만 원씩 내고 망하는 거니까 부담이 좀 덜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짜리 배를 10명의 주주가 1,000만 원씩 내고 만들었다면 이 10명의 주주는 완벽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배가 무역에 성공하면 이 10명 주주들 모두 좋은 거고 배가 망하면 이 10명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회사라는 제도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이익을 얻고자 경영에 참가를 하면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이건 모든 주주들에게도 똑같이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주들은 운명 공동체니까요. 국민연금의 목표가 주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도 좋은 거죠. 주가가 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스튜어디십 코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네. 국민연금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재벌들, 니들도 주주잖아요. 최대 주주니까 주식회사에서 지금 대빵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니들이 최대 주주가 되기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안 내고 횡령 배임으로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명목상 니네들도 굉장히 큰 주주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벌들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좋아해야 됩니다. 운명 공동체니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목적이 주가가 오르는 건데 그럼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좋죠. 국민연금에 돈 맡긴 국민들도 좋죠.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도 좋죠. 그리고 재벌들도 좋은 겁니다. 자기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니까요. 네. 국민연금이 요구를 해서 배당을 많이 합니다. 이러면 국민연금 좋죠. 국민연금에 돈 맡긴 국민들 좋죠. 다른 주주들도 좋죠. 재벌들도 좋은 겁니다. 현금 생기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재벌들도 주주이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국민연금의 개입을 싫어할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을 한 10%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만큼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 굴빈 놈들은 10% 지분이 있어도 100% 황제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배당을 거의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배당을 하면 주주들에게 이제 회사가 번 돈을 나눠주는 건데 자기들은 주식이 10%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 중에 10%만 자기께 됩니다. 나머지 90%는 당연히 다른 주주들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싫은 겁니다, 얘네들은요. 회사 돈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내 돈인데 그걸 왜 다른 주주들한테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과 자기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얘들이 배당을 안 하고 대신 횡령을 하는 겁니다. 횡령을 하면 회사 돈이 전부 자기 돈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얘들 절대로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해요. 얘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본 제도인 주식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그냥 자본주의 부정 세력입니다. 심지어 재벌들 중에서는 웃긴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좀 웃기죠? 네. 왜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자기도 주주인데. 근데 진짜로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대표적인 경우가 자식들한테 주식 물려줄 때, 상속할 때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떨어져야 세금을 덜 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의 법제도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야, 내가 자식들한테 이제 주식 물려줘야 되겠다 판단을 하면 그 한두 해 동안 일부러 실적을 엉망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출이나 이익도 일부러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다 밀어놓아요. 회계에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박살을 내고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때 샥 상속을 해버립니다. 이런 장난질을 되게 많이 쳤거든요, 얘네들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고 제일모직 주가가 올라야 이재용한테 유리했던 건데 요거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말은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이재용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건설회사거든요. 레미안 아파트 짓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부러 합병 직전에 공사 수주를 안 해요. 다른 건설사들이 그냥 정부가 내놓은 공사에 입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었던 관급 공사도 삼성물산은 일부러 입찰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고법 판결이 이래요.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돼야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건설 수주에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게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다른 주주들도 좋고 그리고 재벌들도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재벌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주주자본주의 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는 걸 반길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개입을 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다 좋아해요. 그동안 재벌들은 회사 이익을 온갖 편법으로 야금야금 빼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는데 이제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서 투명성이 강화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 대한 아시아경제 기사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증권가 반응을 적은 기사인데요.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으로 보유 종목 배당이 늘면 지주사 관련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300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해 경영 감시를 강화키로 한 만큼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려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입을 주주들은 좋아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한국거래소 분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대부분 재벌 대기업의 5%, 1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엄청난 대주주인데 네. 지주회사라고 하죠.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회사. 주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는 지주회사가 32개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들의 최근 1년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6%였어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여기 투자를 했으면 아주 안 좋았죠. 다른 종목 평균보다도 훨씬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 32개 지주회사 중에 무려 27개의 회사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 대부분 갑질, 경영비리 뭐 이런 걸 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포함된 한진그룹의 핵심 지주회사가 한진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조간의 일가들이 온갖 갑질하면서 주가가 뭉텅뭉텅 떨어져서 M1 주주들 재산이 30%가 날아간 겁니다. 이걸 국민연금이 개입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정치자 여러분들 중에는 나야 한진칼에 투자한 적이 없는데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한진칼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이 10%가 넘습니다. 11% 정도 돼요. 네. 1,00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 갖다 박았는데 1년 동안 거기서 300억 원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이요. 그게 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조간의 일가 갑질 때문에 300억 원이 박살이 났다니까요. 이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화그룹이요. 1년 사이에 주식회사 하나가 33.5% 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김동선이라고 김승현 셋째 아들이죠. 맨날 술 처먹고 사고 치는 미친놈 하나 있습니다. 얘가 사고 칠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9%나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3% 주가가 빠지면서 요 종목에서만 손실이 1년 동안 800억 원이 넘어요. 이거 막아야 되겠습니까? 안 막아야 되겠습니까? 효성이요. 여기도 뭐 형제의 난이니 뭐니 엄청 시끌벅적한 기업인데 작년에 특히 회계부정으로 걸려가지고 과징금을 엄청 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도 국민연금이 10%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600억 날렸습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여기는 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동생 조남호가 총수인 곳인데 네. 여기는 별명이 갑질 전문 기업입니다. 1년 사이에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경고가 무려 4번입니다. 아이고. 갑질 상습범이죠. 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1년 동안 역시 35%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도 국민연금이 5% 넘게 투자를 했다고요. 네. 이런 회사들, 갑질, 횡령 이런 거 국민연금이 막을 수만 있다면 주가가 다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해피해져요. 이게 부당한 개입인가요? 굉장히 상식적인 개입인 겁니다. 자유당에서는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그렇게 자본주의가 싫어요. 그렇게 자본주의 싫으면 딴 나라 하나 만들어서 사세요. 뭐 조선 재벌 왕조 이런 거 만들어서 사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갱이들보다도 더 웃긴 놈들인 거죠. 진짜 한심한 작태들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안이 조금 약해서 아쉬운 편인데 어쨌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잘 정착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뭐 노동참여제, 노동이사제나 이런 보완적인 제도들이 더 활발하게 도입이 돼서 잘 시너지를 이루면 재벌들의 그 나쁜 짓들을 견제하는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는 매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이 센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을 업은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사회주의니 뭐 지금 이 난리들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현배 기자님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배 기자였습니다.